최수근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에서 즉시 재의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입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로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여 왔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다수 여론이 특검의 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이 거부권의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결 또는 행사 예정을 규탄하는 한편, 이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를 선포하며 많은 국민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지막을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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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대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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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경고한다!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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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는 제2결로 특검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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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현행 헌법하에서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말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는 분석 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거부한 9건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제2 요구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2 요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일단은 이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는 거부권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장에 있습니다. 대통령장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에 있거든요. 그 국회의장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2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이, 이게 대통령의 고유의 어떤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형해화시키거나 이런 방식이 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2 요구권의 한계 역시 헌법상 국회의장에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이 형해화되는 방식으로 혹은 그런 횟수로, 그런 이유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첫 번째는 야당의 견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로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것을 제2 요구 이유서에 엄연히 적어놨습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제2 요구 사유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이었습니다. 9건의 법률안을 전부 그 이유로 거부했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충분한 협의의 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었고, 그리고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와 관련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 제하에 있다는 점에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대통령제에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입법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 특히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의견을 완전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특검법을 또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특검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사외압 방해에 대한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고, 이 지금 현재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배치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도 되게 놀랍게도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는 국가기관 어디서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길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임채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발언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상 기자분들도 이 사안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협치를 하셔서 이렇게 너무 조각내지 않도록 잘 팔로우 하셔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국군 장병이 의무 복무를 하러 갔다가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망의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함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한 군사경찰 병과장 박정훈 대령을 음해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 사건입니다. 그 범죄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유일무이하게 딱 한 사람입니다. 저기 뒤에 직무실에 계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앞서 하주희 사무총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명백한 반헌법적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본인이 민정수석 인선할 때 나오셔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또한 사실상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본인의 범죄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는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 로크가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저항권 행사가 무엇인지를 거부권을 행사해 보시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협치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본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없던 민정수석을 부활시켜서 튼튼한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외압에 피의자로 지목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교체하고 갑자기 검찰총장에게 지검을 순시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교롭게도 교체되었죠. 이런 것들이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모두 본인이 통제 가능한 수사 권력기관들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불가능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물론 닉슨이 특검을 해임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그 싹을 자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21대 때 28일 날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이 자초되면, 잠시만요, 저 애국가 좀 끝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옆에 이 구구단체들 기자회견 하면서 애국가를 크게 드러나가지고 애국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절까지 하는군요. 저 사단장 취임식 때도 사절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모두 통제 가능한 곳에서만 수사를 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소환조사하지도 않던 임성근 사단장을 갑자기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경찰이 이 범죄, 수사 외압 범죄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명정대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21대 때도 18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되고요. 22대 때도 8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은 자초될 것이고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전혀 없습니다. 기소권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검찰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은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니까 대강 대충 할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수사한 범위 내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제 경험상 이해람 중사 특검을 보더라도 재판에 특검보가 일일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서 공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하다가는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해람 중사 특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특검보가 들어가서 모든 재판에서 일일이 증거를 현출하면서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매우 어렵고 지난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특검이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독립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거부권 행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를 막을 기관은 국회뿐입니다.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시 조속히 재의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취지와 개시 선포를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이 어딥니까?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도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시 검찰입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문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말을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수장도 공석이고 인력의 한계도 있는 공수처가 대통령실 고위직과 군 수뇌부를 충분히 수사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다 압니다. 이것이 열의 일곱이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지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공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합니다. 이 청원안에는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에 투입시킨 지휘 라인과 지휘자가 누군지, 특히 수사외압의 원인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정상 이첩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해 왔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러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찰청 국수본의 이모과장, 경북경찰청 간부와 대체 무슨 통화를 했는지, 임종득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서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외압의 의혹의 실체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300일이 되도록 책임자 규명도 처벌도 없었습니다. 청년 군인의 죽음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상병 특검법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작을 체결하려고 꼼지락하고 있습니다. 발언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난해 같이 최수근 상병과 함께 동분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렸다가 이제 구조가 되었던 생존 해병의 어머니께서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하였는데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을 당부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자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의 어머니입니다.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방심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다길래 아들에게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들은 삽, 갈퀴, 장화만 받았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면 잔해를 치우고 수재민을 돕는 거겠거니 생각하곤 별말 안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시는 거냐고 중대장님에게 전화라도 한번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 받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최상병도 우리 아들도 선우임 동료들도 지금 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해병대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삽이랑 장화만 줬으니 당연히 물에 안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생전 밟을 일 없을 것 같았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랐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고발하자 생존해병과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다라며 군사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요? 사고가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만 하고 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손잡아 주신 분들은 권력이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을 짓누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되었습니까? 용기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사고의 원인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되어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5월 28일에 다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대다수가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재의결에서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시민들께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5만 국민동의 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주셔서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근이의 한을 풀고 우리 아이들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지만 터널은 언젠가 밝은 빛으로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존해병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말씀을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해 공수처의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고발하시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전역한 아드님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어머니시기도 합니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북을 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계속 사실 국회와 또 수사기관을 찾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곳에 살면서 올 줄 전혀 예상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잘 꼭 해결이 되고 진상규명이 되어야 아들과 또 최상병 역시 원통함 없이
살아가고 또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국회가 제2결을 하루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특검 대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경찰서 21대 국회는 제2결로 특검을 여러분들은 기자회견 중 도입하라! 피켓팅과 조회 요청을 하는 등 일신과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예외 없다! 특검법에 찬성하라! 정치학 제22조 유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신과 집회를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님과 처정하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집회를 방해하면은 집회 방해죄인데요. 이게 어떻게 집회인지 규명을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권력의 신혈한 소리를 경찰이 듣는 거예요. 수사권 백날 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병사가 죽었는데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영혼 없는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아이희만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아이희만처럼 굴지 마세요.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다. 21대 국회는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리는 거부권 행사가 최상병 특검법을 염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임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입법을 폐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권한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최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성역 없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 최상병 특검법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떠한 하자도 없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대한 외압에 이어진 또 다른 방해로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자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 낮추셔야 돼. 얼굴이 너무 가리셔가지고. 네. 만약 그리고 자기 부부 그런 재산승계를 제대로 합니까? 안 됩니다. 만약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제 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을 신속히 재의결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개시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한 사람에게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무와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최상병 특검법을 재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반하여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에 동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5월 14일 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저희 시청자들이 방송국에서 우리 아이한테 자유를 돌아라고 외친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특혜자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5만 국민동의 청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5만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셔서 신속히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재의결로 특검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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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도 예외 없다! 특검법 도입 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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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경고한다!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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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